IMF, IMF, IMF.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콕콕 찌르는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용덕 동지도 살아남았습니다. 네, 예, 유튜브 지난번에 영상 나가고 나서 주변 반응은 좀 있었나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또 해봅시다. 예, 계속 해보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과 상속세 논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자 노동의 방 11월 2일자 뚱딴지 같은 삼성 상속세 논란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기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상속세를 감면해주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가 하면 내 눈을 바라봐 아시나요? 모르겠는데. 예. 허본좌라고 허경희 형이 삼성의 상속세를 국민들이 대신 납부해주자라고 하는 운동을 제안해가지고 우리를 또 한 번 웃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상속세가 논란이 된 건 무엇 때문이죠? 이건희가 죽었기 때문이죠. 아 그렇죠. 예. 사실 언제 죽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런데 삼성 상속세 문제를 가장 먼저 보도한 언론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죠? 중앙이고요. 아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삼성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삼성이 망하면 한국 경제가 망한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을 살려야 된다는 논리도 계속 나오고, 삼성 자본이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경영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이건희, 이재용이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있을 때마다 나온 논리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세습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노동해방투쟁연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가진 자들이 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따위 주장을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희, 정몽구와 같은 자들이 쌓아올린 천문학적인 재산, 이것을 개인의 것, 노력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희는 병원에 누워있는 6년 5개월 동안 주식 배당금으로만 2조 8천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하루에 20억인데요. 이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평범한 노동자들이 평생을 일해도,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는데 과연 이게 합당하냐. 2조 8천억은 삼성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가령 연봉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삼성의 부품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28만 명에게 연봉 1,000만 원씩 더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맞습니다. 누워서 하루에 20억을 번다? 저는 누우면 허리만 아프던데.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혈병 피해자들, 삼성 반도체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2013년 민주노조를 지키려고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 최종범 열사가 있습니다. 이 열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배고프다 이랬습니다. 이들은 건당 임금 체계로 받았는데요. 한 달에 150에서 250만 원. 그런데 비수기에는 70만 원, 100만 원 받고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다, 이렇게 일했던 거죠. 2015년과 16년 사이에 삼성, LG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던 20, 30대 청년 노동자 6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1kg에 1,200원 하는 에탄올이 아니라 500원 하는 메탄올을 사용하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살인적인 노동 환경, 이것은 삼성에게 비용 절감인 거죠. 이런 비용 절감, 노동자들의 산재, 죽음, 저임금, 이런 것이 바로 삼성 일가가 가지고 간 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빨대를 꼽아서 착취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삼성과 같은 자본, 이 자본주의는 이들의 재산을 온전히 개인의 재산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대물림까지 허용합니다. 자본주의적 소유권과 상속에 대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더라도 아니 이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팩트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상속세 과세 표준은 30억이 넘으면 이제 50%,
물론 할증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본은 55%, 뭐 프랑스는 44%, 영국과 미국은 40%.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이 높다. 깎아줘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사실 이거는 명목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작년 평균으로 봤을 때 19.5% 기재부 세제실장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사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언론에서 나왔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정부나 국민의힘도 깎아주자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상속세는 이 자본가들, 이 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 그리고 평범한 노동자들이 그 힘들게 생활하고 정말 가난하게 생활하고 이런 게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의 불평등을 조금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상속세마저 없다면은 정말 노동자들의 박탈감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그래서 깎아주자는 주장을 저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는 정말 이 상속세를 엄청 높이거나 최소한 아니면 상속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의 세습, 그 다음에 사적 소유, 공장과 기업이 계속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 재벌들에게 2세, 3세한테 계속 세습되는 거, 이거 자체를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요? 사실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하나 빼먹은 얘기인데 이건희의 죽음은 한국 자본가 계급을 대표하는 사람의 죽음인데요. 그 전에 이병철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노조는 안 된다. 무노조 경영을 했죠. 이건희도 마찬가지고 이 무노조 경영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자본가들이 똑같이 무노조 경영을 하고 탄압을 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병들고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연사했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요. 저는 이게 원통합니다. 이 말을 빼먹었고요. 뭐 결론을 얘기하라니까 사실 삼성이 망한다, 뭐 경영권이 넘어간다,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죠.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기업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경영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뭐 해고하고 이런 게 다 정당화됐죠. 그런데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거예요. 경영권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이재용에서 누군가에게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노동자의 삶과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노동자는 여전히 착취받고 억압받아야 됩니다. 경영자가 누구든 노동자는 싸워야 되겠죠. 그 길을 만들어서 무노조를 깬 게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건희, 이재용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노동자의 미래를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사는 링크로 올려놓았습니다. 영상과 기사를 보시고 댓글 올려주십시오. 댓글 토론 환영합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남아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벌들을 걱정하는 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끝.